안녕하세요.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오늘은 Math Component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th Components. Math. 네, 수학 생각만 하면은 막 짜증이 나죠, 그쵸?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오늘은 좀 쉬운 거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람 스텝 다 바로 옆에 Math 탭이 있습니다. 네. 스텝의 기호는 시그마부터 시작을 하는군요. 네,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시그마 있습니다.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도메인, 그다음에 operators, polynomials, script, time, trigonometry, and util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 다 볼 건 아니고요. 오늘 이 중에 일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일단 도메인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도메인 우리말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네, 영역은 우리가 도메인, 컨스트럭 도메인, 디컨스트럭 도메인 이걸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걸 다루게 될 텐데요. 네, 지금 여기 0, 1, 그다음에 0, 1 보면은 요 그림 보면 얼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0과 1이라고 되어 있는 즉 시작과 끝을 가지는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때 구간이라고 불렀던 것 기억하세요? 정의역, 뭐 구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네,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 또는 인터벌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네, 슬라이드 하나 가지고 와서 연결 탁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연결했고요. 그대로 복사해서 연결을 딱 해보면 네, 이렇게 숫자들이 움직이죠. 도메인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영역이 바뀌고 있구나. 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도메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해 주느냐. 네, 이런 게 바로 도메인 되겠습니다. 쉽죠? 네,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도메인을 시작점과 끝값을 알고 싶다. 네, 그러면 그대로 deconstruct domain, 네, deconstruct, 네, 그냥 막 해체해 버리는 겁니다. 네, 그 해체주의도 있죠 건축에는. 네, 그래서 deconstruct domain 하면 탁 연결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네, 일집 빠른 여러분, 네, 어디 가도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시작점과 끝점 이렇게 두 개 이상 연결하고 싶으면 Shift 연결하라 그랬죠? 다시 네, 이렇게 하나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연결하고 Shift 누르면 요 녹색으로 바뀌면서 보이시나요? 녹색. 네. 이렇게 뱀꼬리 녹색으로 바뀌면서 탁 들어붙게 됩니다. 그래서 0.193부터 0.71까지라는 영역이 있었다면 그 영역의 시작점과 끝점을 다시 얻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도메인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도메인 쪼개보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5분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divide domain이라는 게 있습니다. divide domain, 네, 이 도메인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잘 보시면 이만큼을 잘라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뭐가 나오나 볼까요? 네, 뭔가 이상한 숫자들이 막 나왔습니다. 쭉 보니까 10개나 나눠져 있네요. 좀 알아보기 쉽게 가볼까요? 0부터 1까지. 그랬더니 0부터 1까지 영역을 구간을 0부터 0.1, 0.1부터 0.2 쭉 해서 0.9부터 1.0까지 그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네, 저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우리가 더블 클릭하고 5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탁 연결하면 이번에는 5개가 들어갔죠. 5개 영역으로 0에서 0.2, 0.에서 0.4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지 조정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구간도 달라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진 구간을 네,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set as list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ivide domain, 네, 영역을 이렇게 나눠줬네요. 그래서 0.01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네, 도메인의 기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여기서 끊을게요. 한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이어서 도메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 다뤄봤고요. 네, 도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컴포넌트들이 전부 들어왔고요. 여기까지가 1차원 영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하나 들어왔어요. 네, 0, 2, 6을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저희 이렇게 숫자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0.5, 0.5, 1.5, 1.5, 3, 3, 5. 네, 이런 영역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값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0, 0.5, 1, 1.5, 2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네, 좀 간단하게 그냥 숫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다음에 네, 표현을창 가지고 와서요. 0.5, 1.0, 1.5 네, 이렇게만 해볼까요? 저기까지 2.0 원래 있던 대로 알아보기 좋게. 네, 이렇게 해서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놀랍게도 네,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요. 네, 망가지죠.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네, 데이터 컨버전이 텍스트에서 넘버로 되는데 실패했다. 네, 왜 실패했냐면요.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네, 그 패널 창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요 숫자들이 전체가 엔터키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그 텍스트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시고 네, 좀 잘렸네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볼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고 네, 여기에는 그게 없네요. 들어가서 에디트 노트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하셔서 네,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겠네요. 저게 원래 그랬었나? 네. 아무튼 들어오셔서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가 네, 멀티 라인 아이템즈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거를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바뀌었죠.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그냥 입력하면 한 줄 전체로 그냥 텍스트가 인식이 되는 거라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예전에 여기 있네요. 바로 밑에 있었네요. 멀티라인 데이터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다시 멀티라인 데이터가 돼버린 거고 이거를 꺼주시려면 멀티라인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저 옵션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줄 한 줄을 텍스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네, 0, 0.5, 1.0, 1.5, 2.0을 받아서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의 값을 넣었는데 구간이 4개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만들어졌나요? 네. 여러분이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맞나요? 네. 한번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우리가 입력한 거니까 마음대로 지울 수 있죠. 그래서 지우고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랬더니 4개가 들어갔는데 3개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만들어진 것 같나요?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네, 0.5에서 네, 1.0, 1.5, 2.0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건 0.5에서 1.0 만들고 1.0에서 1.5 만들고 1.5에서 2.0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네, 0.5에서 1.5 1.5는 여기 있는데 뭐지? 네, 잘 보시면 길이가 1만큼 만들겠다는 겁니다. 처음 숫자 한번 바꿔볼까요? 0.9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답이 나왔네요. 0.9부터 1 더해지고 1.9에서 1.5 더해지고 네, 3.4에서 2 더해져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건 누가 고치느냐? 네, 여기서 예, 에디티브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거기가 true로 되어 있었죠. 이거 우리 입력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톡을 가져오시고요. 이거를 false로 바꿔주시면 네, 요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3개의 구간을 만들어 줍니다. 기본값이 true였던 거예요. true면
이건 처음 숫자로, 처음 그 구간의 첫 그 시작점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간격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펄스로 바꿔주면, 네, 이거 4개를 다 각 구간의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끝으로,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분 됐습니다. 여기서 끊고 갈게요.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계속해서 도메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도메인 그렇게 해서 consecutive 도메인, 네, 그것까지 한번 익혀봤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divide 도메인 익혀봤는데 여기 새로 나온 2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find 도메인과 그 다음에 include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좀 특이한 그런 건데요. 네, 잘 보시면 find 도메인 설명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메인을 찾는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는지 확인을 한다. 네, 이런 뜻이죠. 저희가 도메인 한번 넣도록 우리가 숫자들을 막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숫자 막 넣어 보셔도 되고, 혹시 시리즈가 익숙하신 분은 시리즈로 값을 만들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몇 개만 확인할 거니까 이 카피해서 몇 개 숫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번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0.5 한번 넣어보고, 네, 1.0 한번 넣어보고, 1.3, 1.6, 네, 3.0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6개의 숫자 제가 어떤 의도로 넣었는지 좀 다 짐작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도메인을 연결하는 거죠. domains as list, 네, 어떤 도메인이랑 만나는지 넣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이랑 연결을 하고요. 그랬더니 0.9부터 1, 1부터 1.5, 1.5부터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뭘 넣어요? 네, 어떤 수를 넣을까? number to test. 네, 그래서 이 숫자 탁 넣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싹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얼마나 엄격하게 할 거냐?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true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true 되어 있으면 그 도메인의 안에 들어왔는지 보겠다. 네, 누가 문제인 거예요? 1.0을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네,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창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네, 이건 뭐예요? 인덱스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0은 이 3개 중에 안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1. 예, 없단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보통 기본값으로 인덱스는 마이너스 1을 안 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두거든요. 네, 그래서 없었다. 예, 그 다음에 0.5도 속하는 도메인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1.0은 봤더니 네, 1.0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0 여기 첫 번째 도메인이라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 그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놈 1.3은 1.3 어디 있어요? 1과 1.5 사이에 있으니까 1번 도메인이 나왔죠. 1.6은 여기 들어가니까 네, 2번 도메인이 나왔고요. 3.0은 이 바깥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각 구간마다 구간에 들어갔는지 시작값과 끝값 사이에 있는지 아닌지 보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릭트 한번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것도 톡을 가지고 와서요. 아이쿠, 실수했네요. 제가 이럴 때 쓰는 그 멘트를 배웠습니다. 없던 일로 해, 없던 일로 해.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훌륭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폴스로 되어 있을 때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 2번 0 요거 보셔야 됩니다. 이걸 true로 싹 바꿔주면 네, 마이너스 1로 바뀌죠. 네, 1과 1, 네, 양쪽에 다 포함되는 것 같지만, 네, 경계선이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0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것도 마이너스 1로 네, 확인해 준다. 즉, 인덱스를 못 찾아준다. 그래서 false로 바꿔주면 여기 포함되지만, 네, 경계선에 있는 거 못 찾아준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제 설명이 좀 길어졌죠. 그 다음에 이거 네이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뭐가 다른가요? 네,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 싹 사라졌어요. 마이너스 1이 사라졌다는 뜻은 네,
네이버, 즉 옆에 있는 놈도 껴줄게 들어와 이런 거죠. 네, 0.9와 1부터 1.5, 1.5부터 2까지였는데 0.9와 2 밖에 있는 얘네들, 또 얘, 이런 애들, 아까는 이렇게 나왔었지만 012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 -1 얘네들도 가까운 도메인에 넣어서 확인해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도메인 확인해 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디다 쓰냐고요? 굉장히 재밌는 데서 많이 쓸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한다는 건 어떤 실험 결과를 무수히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5분 됐습니다. 여기서 끊고 갑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도메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도메인 중에 하나 아직 설명 안 한 게 있어요. 어떤 놈이었죠? 얘요, 이놈. includes 확인해 주는 겁니다.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는 거고요. 어디 있었냐면 mass의 도메인에 include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보면 아시겠지만 안에 들어왔는지 바깥에 있는지 체크해 주는 놈입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 여기다 넣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그 중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저 앞에 있던 놈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이 도메인 안에 지금 0.01부터 0.67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걸리겠네요. 그쵸? 요거 넣어서 확인해 보면 include 해서 false,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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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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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얘만 들어있다 이렇게 확인해서 우리가 갈라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eviation, 그래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0은 요 구간에서 0.01만큼 벗어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는 0.33, 0.63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각 영역 안에, 이 영역 안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앞에 걸 넣었느냐? 얘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넣었더니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0.9, 0.5, 0.5, 0.2, 0.1 일단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고요. 에잉? 폴스, true, false? 이게 무슨 얘기죠? 4번만 들어있는 것 같다. 왜 얘네들은 안 들어있을까요? 아까 여기다 넣었을 때는 막 있다 그랬는데 0은 분명히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0.5도 안 들어있죠. 그런데 1.0 문제죠. 1.0 이 구간에도 들어있고 이 구간에도 들어있는데 이건 뭐 스트릭트 옵션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잠깐 넘어가 봐요. 경계선이니까. 그런데 1.3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1.3은 분명히 1과 1.5에 들어가는데 false라고 나오죠. 이상하네요. 그리고 1.6은 1.5와 2의 사이에 들어가니까 true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3.0은 또 false라고 나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매칭이라는 걸 좀 배우게 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리스트와 리스트가 연결될 때 아까랑은 조금 다른데, 여기 보시면 value, 그 다음에 여기는 domain하고 나오죠. 근데 뒤에 들러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엔 domains as list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umber 있었습니다. 이때는 데이터 매칭이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얘네들을 이 도메인 안에서 비교해서 인덱스들을 다 찾아주는 거고요. 지금은 뒤에 as list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데이터 매칭이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을 쫙 펴시고 엄지손가락부터 이렇게 하나씩 붙여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엄지는 엄지랑 만나고 검지는 검지랑 만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가운데랑 만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른손 두 개에 밑에 약지랑 새끼손가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에는 3개 손가락, 왼손에는 손가락 5개죠. 그래서 하나씩 만나다가 마지막에 4번째랑 5번째는 마지막에 온 가운데 손가락이 다 데이터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즉 마지막에 남은 놈이 똑박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놈이 계속 데이터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네, 이거 가지고 가서 볼까요? 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0.0은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lse죠. 0.5도 얘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false죠. 1.0은 여기서 비교하니까 얘네랑 얘네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alse입니다. 그럼 1.3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마지막 놈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난 이 뒤에 손가락이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손가락이 얘랑 만나서 비교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역시 false예요. 그리고 1.6을 연결하니까 드디어 true 나옵니다. true. 네. 발음 어때요? true. 네. true를 하죠. 네. 다음에 3.0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었더니 fals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이거 데비에이션에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볼게요. 연결해 봤더니 얘는 0은 이 구간에 0.9만큼 떨어져 있고요. 5분 넘었지만 설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0.5는 1과 1.5 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0.5만큼 떨어져 있겠죠. 1.0, 1.5랑 비교하기 때문에 거리가 0.5만큼 떨어져 있고요. 1.3은 1.5랑 비교하기 때문에 0.2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잘 이해한다면 이렇게 수직선 쫙 그리고 수직선 이렇게 쫙 그리고 0, 1, 2, 3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한번 색칠해 놓고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1.3은 여기서 0.2만큼 떨어져 있고요. 1.6은 이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간값이 0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은 1.5와 2 바깥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거리 1만큼 떨어져 있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법을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거 아니고, 네, 도메인 이거 각각마다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간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개가 리스트로 들어왔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네, 좀 잘리나요? 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그래프트 해주시는 겁니다. 짠 해주면 마법같이 여기가 선 모양이 바뀌면서 네, 변화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일단 include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false 나왔고요. 쭉 내려보니까 네, 좀 바뀌었어요. false, false, true, true, false, false. 그 다음에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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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false.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요 세 개의 구간마다 요 각 구간마다 6개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비교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6개 데이터를 여기다 하나 다 넣어보고 또 이게 처음이죠. 그 다음에 이 6개 데이터를 요 두 가운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0, 1.3 둘 다 true 나오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넣었더니 이제 1.6만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는. 네,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값도 어떻게 바뀌어요? 0.9와 1과 이 구간의 바깥에서, 양쪽 바깥에서 비교를 합니다. 0은 0.9만큼 차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0.5도 0.9랑 0.4만큼 차이 나고 1.0은 이 경계선에 들어와 있죠. 1.3은 이 바깥에 0.3만큼 벌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각 구간들과 비교해서 데비에이션을 줍니다. 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좀 용도가 달라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나 반대로 하고 싶은데 네, 여기를 그냥 없애버리고 여기를 그래프트로 만들어 주면 어떻게 돼요? 각 값마다 요 세 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쭉 비교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네, 0은 어디도 안 들어가고요. 0.5도 어디도 안 들어가는데 1은 양다리 걸쳤어요. 네. 그리고 1.3은 하나 첫 번째 1번 인덱스 안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6은 마지막에, 그 다음에 3.0은 이게 어디도 안 들어갔죠. 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의 흐름을 그래프트랑 플래툰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 안 되시죠? 네, 나중에 걱정하지 마세요. 데이터 매칭, 그 다음에 리스트, 트리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그래프트와 플래툰 맞춰서 천천히 비교하는 날 올 겁니다. 네, 그날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네, 여기서 잠깐 끊었다 할게요.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도메인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도메인 하나 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런데 도메인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Remember Numbers하고 Bounds 요거 두 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Bounds 네 이렇게 연결했더니 아까 0이랑 좀 뭔가 비슷해. 근데 민맥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니까 숫자를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0과 1 낚아서 넣지 않고 n 이렇게 되어 있어요. Numbers as list 네, 이렇게 넣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무슨 도메인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어쩌고 뭐 lowest, highest 네, 뭐 최소 최대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맥스니까 그쵸? 네,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이런 숫자 넣어 봅니다. 0.9부터 2.0까지 숫자 쫙 넣어 봤더니 네, 그대로 패널 카피해서 연결해 봅시다. 그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0.9부터 2까지 이런 도메인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0.0부터 3.0까지 막 있는 숫자를 넣어 봤더니 0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문제 아시겠죠? 네, 바운스 네, 양쪽 그 경계선을 찾아준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유계 뭐 이런 뭐 배우기도 할 텐데 네, 아무튼 고민하지 마시고 꽉 맞는 네, 그렇게 꽉 맞는 구간을 찾아준다. 즉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구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근데 나중에 굉장히 수많은 값들이 나올 때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변경할 때 좀 쓸 일이 있어요. 한번 어떤 값들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보기 위해서 바로 remember numbers.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세트로 같이 많이 쓰여요. 네, 그래서 remember numbers 있는데요. 잘 보니까 요 넓은 구간을 요 작은 구간에 쑤셔 넣는 거죠. 꾸겨 넣는 겁니다. 네, 반대로 네, 좁은 구간을 주면 당연히 넓은 구간에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구간의 방향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건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오늘은 네, 기본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5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value, 그 다음에 source domain, 그 다음에 target domain. 네, 지금은 source domain, target domain 다 0부터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네, 0부터 넣었더니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저 숫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약간 넣었더니 어떤 값이 나왔어요? 0부터 3이다. 이런 값들이 나왔죠? 이것을 이 소스 도메인에 넣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탁 넣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0부터 3을 줄여서 얘네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0이 되고 3이 1이 돼서 이렇게 쭉 압축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계산 빠른 사람들 3으로 나눠보세요. 확인 가능하죠?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어떤 거 구간을 만들었었죠? 우리가 네, 0.9부터 1, 뭐 1.5, 뭐 1.5 이렇게 나왔는데 앞에 있는 것부터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타겟 도메인으로 바꿔주면 0.01부터 0.67 사이로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요 구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암산 안 되죠? 네, 암산 안 되지만 어렵잖아요. B에서 A 빼고 그 구간으로 나눠주고 다시 A 더하고 네, 곱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어요. 네. 구간의 바로 변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값을 x에서 y로 바꿔줄 때 네, 쓰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최소 빼주고 그럼 구간의 길이 나오겠죠. 구간의 길이만큼 나눠주고 또 새 구간의 길이만큼 곱해주고 새 구간에 더 이제 더해주는 뭐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 숫자 수학 좀 어렵지만 네, 별거 아니고 네, 결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부터 3이라는 구간을 네, 저기 앞에 만들었던 네, 0.21부터 0.67까지 바꿔주는 건데 이걸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 네, 이런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아까 이 구간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하게 나와요. 네, 왜냐면 데이터 매칭을 이상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겟 도메인 이렇게 쓸 일은 잘 없긴 하겠지만 타겟 도메인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네, 그 구간에 맞게 값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확인해 볼까요? 0.9부터 1, 1부터 1.5, 1.5부터 2 사이에
이 값들이 쭉 변환돼서, 즉 0부터 3 사이의 값들이 쭉 압축되어서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도메인 여기서 마치고, 요 아래쪽에 있는 도메인들은 2차원 도메인들인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좌표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메인 조금 길었는데 도메인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나중에 쓸 때 도메인이 뭐래더라,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구간이다. 구간인데 시작값 있고 끝값 있다. 네, 시작과 끝값 있고, 네, 그 사이를 어떻게 막 잘라서 막 쓰더라.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 요 바운즈와 그 다음에 리맵은 주로 붙어 다니더라.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5분 넘어서 6분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집중력, 네,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메인 안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